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에 다가오는 6월 선물 옵션 만기의 특징과 그 속에서 비트코인의 귀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한 그간의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비트코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 자료를 남겼지만 공유를 하지 못했었던 추가적인 한 장의 분석 자료도 좀 양해의 말씀을 다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살짝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 커지는 인플레의 우려 속에 미국 6월 선물 옵션 만기 기간에 비트코인의 귀환 살아 돌아왔다. 죽은 반응 없죠? 네, 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공유드리는 모든 분석 내용들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 인과 체계를 통해서 분석한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저희만의 분석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현상의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미리 분석 내용을 대중에게 공유를 하고 근거 자료를 영상으로 남기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전에 분석했었던 결과가 얼마나 적합했는지를 공유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지적 재산권의 분석 결과에 법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공유드린 분석 자료나 분석 결과를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간에 좀 여러 곳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일정 기간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제 안내의 멘트를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다는 점, 그 뒤에는 추가적인 설명은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커지는 인플레 우려 속에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 기간이 되게 되고, 이번 주의 주요 금융상품의 특징, 어저께 이제 6월 3주차 미국의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됐죠.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어떠한 모습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비트코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JP 모건 헛다리를 많이 짚는 것 같아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곳이지 어떤 경제 현상을 적확하게 분석해서 돈을 버는 곳은 아닌 듯해요. JP 모건 이제 와서 대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미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지속해서 2021년 3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6%가 넘어서는 그 순간서부터 미 연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해 왔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기 전인 2020년 3분기에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그 시점서부터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고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3분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진행되게 되는 시기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공유들이 왔었고, 이러한 원인에 기인해서 결과 중에 하나가 2%가 넘어가는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강화되기에 미국의 통화 목표 중에 하나인 2% 물가를 넘어서는 2.6%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향후에 물가가 더 높아지게 되고, 또 미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고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게 되면서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 내지 침체세를 보이게는 될 것이지만 2%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죠. 2021년 4월에 미국의 물가는 4.2%까지 급등을 하게 됐고 5월에는 5.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공유를 드린 내용 중에 미국의 물가가 5%에 이르렀다는 저 5%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드렸어요. 미국 경제가 선순환이 되게 되고 선순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횡보세가 아닌 가속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선순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대세 2차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런 선순환의 말미에 가게 되면 물가가 5% 상한 임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서 버블 경제 지표들이 가속 현상에 나타나게 돼요. 즉 물가가 일시적으로 5.0%를 넘었더라도 이 5.0%를 넘은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미국의 실물 경제 개선세가 영향을 받게 되죠. 둔화 내지 침체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은 물가를 5.0% 넘어가는 기간을 줄이면서 또는 물가의 상승 속도를 둔화를 시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주요 언론들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물가가 넘어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아무 때나 올리면 안 돼요.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된다는 것은 미 달러 가속도가 이와 같이 가속되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실물 경제의 선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이러한 기간 속에서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게 되더라도 실물 경제가 선순환이 지속되게 되는데, 지금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미 실기를 한 적이 있죠.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기간에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살벌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꽤 장기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0%에서 2.5%까지 높여보자. 미국 경제 이 기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둔화를 넘어서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고, 결국은 트럼프가 주장한 바대로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한 미달러 유동성이 상쇄되는 원인 중 하나인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2019년 8월에 조기 종료를 하면서 다시 초저금리 기조로 회귀하게 됐죠. 지금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미국 경제의 둔화 내지 침체세가 나타났을 때 기준금리를 파월에 올렸지만 미 달러의 가속도가,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현재는 침체세는 종료가 되게 됐지만 가속세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따라서 현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2016년에서 2018년에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또 한 번의 실기를 하게 됨으로써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둔화 내지 심하면 침체세까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죠. 한 번 실기한 사람이 이를 바로잡았는데 두 번 실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미 연준은 지속해서 미국의 물가가 5%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실물 경제 개선세가 둔화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 기간 더 진행이 돼야 되는 딜레마를 갖고 있죠. 이 딜레마 속에서도 이미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또 한 바가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됐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미 연준이 이를 매입하는 개입을 진행하게 되면서 보유자산이 미 연준에 계속 쌓이게 되게 됐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 연준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미달러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증가세를 제한하는 그러한 정책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도 그러한 정책이 진행되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미국의 물가가 5%를 계속 상회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JP 몰건의 CEO라는 정도 사람이 되게 된다면 이미 이러한 것들을 2020년 3월 미국의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경제 지표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JP 몰건에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책이라는 것이 투자 판단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속에서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JP몰건에 돈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6월 3주차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기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봐왔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대표하는 지표인 글로벌 옵션 지수, 어저께 이제 6월 14일 미국의 거래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이 냉탕이에요.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것이 열탕, 녹색 선은 온탕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냉탕으로 향하게 되게 되고, 반대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상승하는 상방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열탕으로 향하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2020년 9월, 즉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그 시점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이와 같이 냉탕도 아닌 온탕에서 열탕으로의 잦은 변동성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져왔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급작스럽게 사전 예고도 없이 여론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공매도 14개월간 막는다, 14개월간 막혔었던 공매도가 5월에 들어와서 부분 재개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에 역으로 연동되면서 옵션 지수가 온탕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현상, 그리고 5월에 미국의 옵션 만기 때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6월은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탕에 머물고 있죠. 왜?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 또 많은 것들을 봐왔어요. 인플레이션율의 증감에 주가지수의 증감이 연동이 되게 되는데, 2020년 3분기까지, 2021년 3월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미국의 주식가격 지수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상승함으로써 이 괴리폭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현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를 넘어서 상승세가 격하게 진행되게 되면서 2021년 4월에는 5.0%까지 이와 같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주가지수와의 괴리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들도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역행해서 돈을 더 투입해서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인데, 냉탕으로 들어가기에는 갈 길이 멀고, 여기 와 있는 조건 속에서 저기까지 집어넣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특정 기간에 연동되게 되는 연동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것도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어요.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죠. 잠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색 검색 창이 나오게 되게 되고,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니죠. 이걸로 검색을 하지 말고 주상지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표, 주상지 약자 카페가 나오게 되게 돼요.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화면을 계속 내리셔서 2020년 3월 25일자 영상을 찾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여기 주상지라는 카페에다 가져다 놨어요. 제 위에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내용인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용 메커니즘.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일본 따로, 대만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기간에 다 연동된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가 갑자기 금융시장을 만든다면 그 금융시장도 같은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어떻게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분석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대형주 지수 S&P 50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기간에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상승세가 제한되는 하락 변곡점이 형성이 되게 되고, 반대로 이제 S&P 500 주가 지수의 상승 변곡점,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상승 변곡점이 만드는 시절 코스피도 상승 변곡점, 코스닥도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S&P 500도 2021년 4월부터 형성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동일하게 온도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단, 코스닥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2025년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은 기존의 수명주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삼성전자를 건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든 말든 삼성전자 경쟁 업체들의 주식가격 지수가 나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든 말든 삼성전자는 못 간다. 왜? 자, 코스피가 이 박스권에 지금 상단에 S&P 500과 같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 밑으로 와 있죠. 삼성전자를 S&P 500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온도차를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면 코스피는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공매도를 금지를 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절 코스피라는 주가 지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한 주가 지수와 연동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밑으로 때려 눌러놔야지 제대로 연동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기업을 논하는 것이 아닌 금융시장의 상품으로서 삼성전자를 논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엮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뭐 기업 지분, 기업 가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주도력, 경쟁력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닌 금융상품으로서의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죠. 또한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상품들이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져 있는데 비트코인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다수 개의 자료를 이제 공유를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샀더니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실이 있더라. 자, 여기 밑에가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여기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반대 매매가 터지면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 봐라.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게 얘가 어떻게 미 달러 기축통화 미 달러를 대체를 하냐.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내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미 달러 기축통화 전 세계 실물경제 물물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를 없애고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한 바가 없어요. 자, 그와 같은 내용을 미 달러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주장한 거죠.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죠. 또한 비트코인이 미 달러와 기축통화로 실물경제 물물교환의 매개체가 되기 전까지 인류의 금융역사, 인류의 무역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물경제 물물교환의 매개체였던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한다. 그것도 미연준 파월 의장이 데이터를 보니까 금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라고 말했을 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이 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금은방 가면 금을 빼고 비트코인을 판매를 할 리가 없죠. 여러 가지 또한 골드만삭스였던가요? JP 몰건이었던가요?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구리를 대체한다. 그건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가격 차트 열어놓고선 비트코인의 출렁임에 뭐가 비슷한지를 갖다가 때려서 역으로 끼워 맞추는 거지. 비트코인이 언제 미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구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어서 가격 변화가 만들어져 왔는데 비트코인이 미 달러와 같은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죠. 단순히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연동되는 하나의 금융상품일 뿐이에요. 또 이와 같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갖고 지하 2층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 이거를 뭐가 좋다고 코린이들 이번 폭락 기간에 한강 가는 사람들 많겠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단 100원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간에 이제 배 아픈 것을 그와 같은 악언을 퍼부었죠. 자, 비트코인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한강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잘 봐요. 미국 부동산 경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져요.
직전에 바닥인 거를 내려갔네. 지하 1층. 그 뒤에 다시 지하 1층이 끝인 줄 깔았는데 지하 2층. 얘는 지금 지하 3층까지 와 있어요.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어느 순간 가치가 0이 돼도 아무런 이상함을 느낄 수가 없다. 가격 변수는 너무 커갖고 폭락하는 거 봐라. 얘는 지하 2층까지만 내려갔고, 미국 부동산 실체가 있는 금융상품들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갔어요. 비트코인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가치 없고 이것을 거래하는 사람들, 한강 가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들 부동산 지금 거래를 하고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서는 뭐 나일강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되게 편협하고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다만 부러움에 수익을 내지 못했었던 배 아픔을 그 썩은 말로써 구린내 나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체가 있는 금융상품도 지하 3층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원리에 의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부분과 연동이 되게 되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여기 실체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분들이 자료를 그냥 무단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이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개방송에서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 또 특히 골드만삭스, JP모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는 왜 나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력적이다, 나는 그때 진입하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끝났어야 돼요. 결국은 가격 차트로 투자를 하는 기술적 분석가라는 게 드러나게 됐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던 시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가격, 거래되는 가격, 그것을 갖고 만든 그런 방법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얘는 이제 공유를 안 했었던 내용이고 미리 좀 다른 과정에 계신 분들은 좀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전체를 다 안 가져왔어요. 많은 내용을 빼고 갖고 왔어요. 얘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5월에 반대 매매가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20% 넘는 반대 매매가 진행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급락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급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뚫고 상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특히 남의 돈을 빌려서 로또를 긁으면 바로 당첨이 되는 것과 같은, 경마장에서 1번마, 2번마, 3번마 어느 게 결승선을 먼저 들어오게 될까, 배팅, 경마를 하는 이유, 중독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승부가 금방 갈리기 때문이죠. 금방 투입하는 시간, 노력이라는 거, 자원이라는 거에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경영자원에는 인물자원, 정치력 중에 시간이라는 거, 6대 자원 속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 어떠한 경영 활동도 존재하지를 않고,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투자의 성과가 거대한 꿀맛을 맛보기는 힘들게 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자원이 되게 돼요. 이 시간을 무시한 채 남의 돈을 빌려서 단기에 100배까지,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의 100배까지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금융시장은 이와 같이 한쪽으로 쏠림,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쉽게 털어먹게 돼요. 왜냐면 남의 돈을 빌릴 때 약속을 해요. 약속해줘. 너 여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가격대까지 얘가 내려가게 되면 너한테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추가 증거금 넣으라는 메시지를 줄 거야. 근데 여기에 딱 닿게 되면 너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한가로 그냥 다 남은 거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 때문에 돈 날리는 리스크를 우리는 회수할 거야. 그게 반대 매매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3만 달러를 깨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테슬라에 진입했었던 가격이 마이너스, 일론 머스크의 이빨이 굳게 닫히게 되게 되고, 이 하방으로 이제 또 하방에 레버리지 베팅이 들어가게 돼요. 비트코인이 밑으로 빠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돈을 벌겠다는, 위로 상방 베팅 했던 것과 같은 하방 베팅이 늘어나게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하방,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깨게 되면 하방 포지션에 의해서 2만 달러까지 수직 낙하하게 된다. 그 말은 그거를 남의 돈을 빌려서 여기다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죠.
약속해줘. 너 약속 어기게 되면 그냥 깨버린다. 위로 가게 돼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 비트코인은 그에 앞서서 다른 더 명확한 이유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와 같이 비트코인을 두고 미 달러를 대체하지를 못한다. 뭐 금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구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갑자기 자고났던 0이 돼도 아무런 이상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들을 내뱉던 모든 사람들은 2020년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서부터 2021년 5월 이와 같은 하락세가 짙어지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상품 중에 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단돈 100원도 벌지 못한 배 아픈 사람들이 뱉어낸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배 아픔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또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을 뱉든 말든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은 연동되어서 탄생한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연동되어서 움직여 왔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앞으로도 연동되어서 움직여 갈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또한 비트코인의 수명주기라는 게 또 존재를 하게 되고, 공개방송에서 공유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앞날이 창창한데 누가 자꾸 남의 귀한 새끼한테 악담을 퍼붓게 됩니까? 악담이 많을수록 장수한다는 그 속담이 있기도 하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번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